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HTML, CSS, jQuery 3개 파트가 있죠. 그 중에서 CSS가 비중은 50-60% 훨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C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자죠. CSS는 HTML의 어떤 HTML 요소,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선택해서 그거를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CSS 선택자를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쫙 한번 보면 CSS 선택자를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확실하게 합격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도 하고 그 자격증에 걸맞는 실력으로 실무에 가서 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에 가서 일할 때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CSS 파일을 남들도 보고 남들도 공유하기 때문에 CSS 선택자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초급자나 초중급자 CSS 퍼블리싱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CSS 선택자를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CSS 선택자는 기억하실 거는 쉽고 직관적인 CSS 선택자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 보완을 할 때 그 CSS 선택자를 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내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걸 봤을 때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HTML 콘텐츠의 어떤 부분이구나 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4번, 물론 이제 1번부터 4번 말고도 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만 제가 뽑아놨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셀렉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보시면은, clearpix라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는 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before, after, 이런 가상 클래스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before after는 CSS 퍼블리싱에 할 때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알아야 되는 가상 클래스예요. 그런데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을 보는 사람은 중급 이상, 중고급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초급 또는 잘해도 중급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before after를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아도 시험에서 제시되는 걸 퍼펙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efore after 같은 어려운 걸 사용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밑줄을 친 1번은 실은 현실적으로 이 구문의 역할은 플로트 속성을 부모 요소가 있고 자식 요소의 플로트 속성을 이렇게 줘서 div 3개 또는 아티클 3개를 가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 배치하면 가로 배치는 됐는데 이 플로트 속성들을 담고 있는 부모 요소가 자식 요소에 들어간 플로트 속성 때문에 높이 값을 잃는단 말이에요. 높이 값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푸터라든지 또 다른 섹션이 높이 값을 잃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당겨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가 1번 코드예요. 근데 부모 요소에다가 부모 요소에다가 overflow 요렇게 한 줄 주는 것과 밑줄 친 1번과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overflow 히든으로 충분히 저 부분을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간명한 코드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있는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2번에 있는 부분의 문제점은, 자, 헤더 밑에, 내비 밑에 UL인데 메뉴, 그리고 바로 밑에 li, 또 바로 밑에 UL인데 서브. 자,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가는 만큼, 작성하기가 어렵고요. 코드 양도 많아지고요. 불편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수정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serve라는 게, 서브 메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가장 상위의 부모 요소부터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erve라는 클래스 네임이 돼 있다면 자, 요렇게 .serve로 간명하게 작성을 하시면 위에 2번의 긴 셀렉터와 밑에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 자, 두 번째에서 요거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짝대기라는 거는 이 꺽쇠는 자식 선택자예요. 곧 바로 밑에 있는 직계 자식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계 자식만 선택하는 자식 선택자를 이렇게 계속 남발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딱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 자, 우리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 내비게이션 만들 때 한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이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만드는 코드 내에서는. 자, 그래서 이 꺽쇠로 돼 있는 자식 선택자, 차일드 셀렉터 남발하는 거 굉장히 좋은 코딩 습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지막에 소셜이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소셜로 .social로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모 요소부터 불필요하게 계속 내려올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어떤 셀렉터가 문제냐면 자, F_1이라고 했어요. 근데 F만 보면 F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죠. 물론 만드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당장은 알 거예요. 만들고 있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짜증나는 클래스 네임이에요. F_1이 뭘 말하는지 이건 반드시 HTML을 가서 다 찾아봐야 하는 셀렉트 선택자 이름이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 보시면 언더바로 구분했어요. 물론 저는 대시로 합니다. 언더바로 구분하건 대시로 구분하건 상관없어요.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가독성. 자, 그러면 언더바 같은 경우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대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아무래도 손이 더 가죠. 그런데 손이 더 가더라도 나는 대시보다 언더바가 좋아. 그거는 뭐 코딩하는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F_1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CSS 선택자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시면 콘.1 이게 뭐죠? HTML을 봐야만 아는 셀렉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있는 컨텐츠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콘1이 아니라 공지사항이니까 노티스 또는 뉴스 이렇게 셀렉트 이름을 선택자 이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콘1, F, 이니셜만 사용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 볼 때 최종적으로 A라는 선택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푸터 밑에 .F_1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클래스 네임, 소셜이라는 클래스 네임 밑에 li 밑에 A 자, 요렇게 간명하게 셀렉트 선택자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1번의 문제점은 굉장히 비포 애프터 같은 어려운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초보자나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1번의 긴 내용, 복잡한 긴 내용은 부모 요소의 오버플로우 히든 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물론 헤더에는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 자, 헤더에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 마우스 올리면 밑으로 메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헤더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은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건 넘친 것을 감추는 거니까 서브 메뉴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자식 요소가 플로트 속성을 가졌으면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었으니까 그 높이 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플로우 히든이야. 그런데 헤더 같은 경우에는 서브 메뉴가 부모 요소의 크기보다 더 넘치게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헤더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안 되시고 높이 값을 강제로 100픽셀, 120픽셀 이렇게 픽셀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 클래스 네임으로 끝났으면 부모 요소부터 장황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점 서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서브도 서브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 서브 대시 메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름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셜이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소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F 이런 이니셜로 하시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나중에 헷갈리지만 이 코드 나중에 다른 사람 협업하는 사람이 보면 욕 나오는 거예요. 욕.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작업을 이어가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태그 선택자로 끝나면 이 위로 가다가 클래스 선택자부터 깔끔하게 간단하게 내려오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면은 이제 주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인터넷이나 블로그 보면은 이제 주석으로 예를 들어 헤더 부분 그리고 푸터 부분, 공지사항 부분, 슬라이드 부분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하는 코딩 영상을 잘 못 보는데 항상 주석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 요소부터 장황하게 내려가지 않아도 주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푸터 부분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셀렉터는 화면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쉽고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성의 없이 F, 이니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CSS 선택자 제대로 사용하기 보시고 그 다음에 웹디자인 실기 공부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CSS 셀렉터를 간명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사용한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